작년에 이제 우리 이광수 대표님 모셨을 때 주식은 반드시 이제 우상향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주가 지수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었거든요. 그럼요. 3,000대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4,700이고 5,00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웃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뭐 꼭 개별 종목을 하진 않으셔도 ETF 정도 갖고 있는 분들 치고는 재미 안 본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우리 두 분의 또 경제 강의나 강론들도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해서 좋고요. 저희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투트랙인데 주식 관련된 얘기도 잡고 뭐 집값 얘기도 잡고 이렇게 두 개를 좀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큰 주제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갔다가 네. 우리 안 소장님이 오늘 방송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코스피 5천 6박. 네. 이렇게 해달라. 네. 6박이라 해도 된다. 그럼요. 근데 뭐 어떨까요? 올해 5천은 무난하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긴 했거든요. 올해요? 예, 올해 5천은 이미 무난하다.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지금 추세면요. 이번 달입니다. 예.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제가 다른 방송으로 봤는데 예. 6천 안팎 전망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조금 더 써볼까요? 올해 뭐 코스피 만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이제 전망을 하지만 예. 좀 위를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열어놔야 네, 되군요. 그래서 이제 정해놓는 게 아니고 네네. 한국의 주식을 좀 열어놓고 봐서 그게 뭐 6천이다, 7천이다, 8천이다가 의미 없고 예. 계속 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속 상승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 뭐냐면 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서 예.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살 때 근거가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서 사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막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전자예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예. 갑자기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지난해보다 뭐 50%, 60% 증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한국도 대형 회사들이 네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신뢰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주가만 오르면 예. 그게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예. 변화가 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적이 기반이 되니까 예. 굉장히 견조하고 위를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경제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경제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거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항상 뭔가 투자는 신중해야 되는 신중론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뭐 반도체나 AI 프리미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일시적으로 과열된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일시적인 과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그런 특정한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 근데 이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틀릴까 봐. 아, 누구나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예. 이렇게 일종의 저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밑받침을 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는 전문가들의 말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전문가들의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어떤 전망을 할 때 예. 확고한 어떤 미래의 그림을 갖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전문 경제 분석가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네네. 뭐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일하지만 제가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투자하는 네. 곳은 아니잖아요. 주로 예. 저희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야지 네. 서민 가정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걸로 내수도 좀 활성화한다. 뭐 이런 걸 주로 연구하고 뭐 민생복지연금, 뭐 지역화폐. 그런데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이 주식 또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단 GDP가 올해 내년보다는 더 성장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정치적 환경이 매우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네. 60% 많이 나올 때 65% 안팎까지 나오고 네네.
이것은 대체적으로 아무리 정책 반대자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크게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내란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가 대한민국 항상 있잖아요. 경제 예, 악영. 예. 근데 북한이 지금 대화를 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활발한 외교로 한반도 리스크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무슨 주가 조작이라든지 오너 리스크들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많이 지금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다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납니다. 네, 노후에 네. 대한 불안 뭐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월급만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원래는 한 1,500만 안팎이었는데 지금 주식 투자 금액이나 주식 투자가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작년에 배당 소득을 받은 재작년 배당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1,700만 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1,700만 명? 예. 예. 개미 투자자들은 뭐 1,400만 명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예. 주식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겠죠. 당연히 네, 네, 조정금이 있겠고 근데 예. 우상향은 계속될 것 같다. 예. 아마 근데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 쏟아내시는 것보다 수치로 기억되는 걸 좋아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안진건 소장님은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좀 많이 열어놓고 보자고 하셨거든요. 올해 12월쯤 되면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로 혹시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은 저는 전문가 아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KB증권, 예. KB증권에서 예. 코스피 7,500까지 아, 내놨고요. 12 올해 전망 7,500. 외국계 전문기관에서도 뭐 7,000 안팎까지 내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이 5,000에 육박했잖아요. 예. 연초인데 예, 그렇죠.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재명 정부의 공약도 네.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이거든요. 예.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5,000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동성 네. 이 정도로 대단한 거죠. 예. 분명히 조정 국면도 올 겁니다. 네네네. 우리 이번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조정 국면도 있었어요. 하락하기도 네. 했어요. 막 네네네. 그때 갑자기 또 막 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윤석열 때 2000대 초반 초중반 떨어진 거에 비하면 네네네. 격세지감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 분석 네, 기관들 예. 보고 최근 추세를 보면 예. 6천 안팎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증권사들의 뭐 보고서들이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긴 하거든요. 뭐 이제 위를 좀 많이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뭐 이런 질문 별로 좋아하시는 않을 것 같은데 12월쯤 되면 한 6천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예측한 건 5,500이었어요. 아유 조금 짜게 보셨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증권사 보고서를 7,500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쫓아가는 건데 네네네. 이렇게 최대 수치를 말씀하신 거고 대부분 이제 5,000대였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전망하는 것보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투자는 이제 대응하는 영역이니까 네.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네네. 사실 이게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오늘도 미국 뭐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반도체 25% 관세를 어쩌고 하겠다 막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뭐 AI 버블론에다가 그리고 대외적인 반도체 변수 이런 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약간 뭔가 이 뭐 사람들의 기대가 거품처럼 다 붕괴되면 어떡하지? 한꺼번에 쫙 그 아까 얘기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고 뭐 어떤 토대나 이런 실적은 참 좋은데 확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 혹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걱정을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뢰를 갖고 네. 일단 투자를 한다. 네네네. 그 다음에 대응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주식을 팔면 돼요. 버블이 오거나 이러면 던지면 돼요? 그렇죠. 네. 빠지기 시작하면. 예. 근데 왜 그걸 미리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자. 예.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전문을 분석하고 애널리스트나 뭐 매니저들이 얘기 나와서 이제 그런 네. 걱정을 얘기하지만 네네네. 그런 우려를 얘기하지만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려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뭔가를 하고 걱정하시는 게 맞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먼저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 항상 시장에 남아 있어라.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 때문에 아직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저 버블론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좋은 기회 있을 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정치를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네네네. 똑같아요, 투자도. 예. 미리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단 행동이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삽니다. 뭐 집 팔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예.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런 상황을 예.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예. 이런 우려들은요. 3천 할 때도 똑같았고 4천 할 때도 똑같았고 이제 예. 5천을 바라볼 때도 똑같게 얘기하거든요. 예. 행동하지 않아요. 예. 행동해야 된다.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아마 이제 행동하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흐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의견이 나오지만 좀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항상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반대로 엄청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예.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나중에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못 그러니까요. 들어가잖아. 더 빠지면 어떡하나. 예. 제 말씀은 투자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예. 아무리 빠져도 더 빠진다면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하고 현재만 얘기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책이나 이런 최근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이제 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1,500만 명, 1,600만 명이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의 격차가 너무 차이 나요. 음. 이게 이대로 가면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될 거거든요. 네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배려가 있어야죠. 네. 이제 그거는 일단 맡겨두고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예. 행동해야죠. 예. 그래야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먼저 갖지 말자. 예. 미래는 제가 케인즈, 그러니까 유명한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케인즈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우린 다 죽는다. 장기에 모두 죽고 없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장기 걱정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예.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행동하시고 예. 그다음에 대응하시면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을 내신 건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막 안진걸 소장님이 뭘 바쁘게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강북에 있냐 강남에 있냐 이걸 따지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이 책이 얼마나 또 이 서민 중산층에게 또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열어볼게요. 이 대표님 더 자세히 할 텐데 네. 제가 열심히 이제 운전해서 어디 이동하고 있는데 YTN에 이광수 대표가 나오셨어요. 예. 경제 프로그램에 예. YTN인데 라디오도 있거든요. 예. 와 거기서 아주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예. 아니 강남의 어떤 아파트나 동네는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한 게 10%도 안 되는 데가 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주주 가치 제고 정책으로 주가가 뛰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 온갖 과실을 다 따먹고 굉장히 있다. 모순적이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재명 욕하고 있다라는 예. 걸 지적하면서 예. 그 투자한 강남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우리 서민, 중산층 또는 뭐 약자들은 예. 투자에 뛰어들지 않아가지고 이 과실을 예. 안 그래도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슈퍼리치가 다 예. 먹었고 노동이 아니라 예. 자본이 다 가져갔다는 많이 가져갔다는 게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 국면에서도 또 그것이 반복되는 심지어 더 양극화가 악화되면 이거 커지고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광 대표 또 매불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냐면 쇼츠가 엄청 본 거예요. 예. 아니 주가가 막 뛰는데 이광수는 막 화를 낸다는 보니까 아니 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뛰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그 성과를 다 예. 보수와 예. 극우와 예. 슈퍼리치들만 가져가냐. 심지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가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왜 강남 교보문 거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을 냈는데 예.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예. 정말 이 대표님이 말이 맞을 것 같아 찾아봤는데 정말로 예.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3년, 2023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에 서울 거주, 강남 거주 50대 60대예요. 아, 이 참. 딱 보면 이제 기득권, 기성세대, 매우 보수적인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네. 지금도 이분들이 2025년 갑자기 사람들이 이재명 되니까 주식 다 팔아고 나갔겠어요? 이재명은 안 찍고 욕은 했어도 예. 야 분명히 주식은 좋아질 거야. 윤석열은 경제를 파탄시켰지만 예. 이재명은 그래도 경제는 좀 아는 것 같아. 예. 이재용하고도 친하게 지내더구만. 예. 삼성에도 갔었거든요. 예. 대선 전에. 그러니까 안 팔고 더 투자를 늘렸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떼돈을 벌건 맞아요. 그렇다면 저도 참여하자 이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예적금이 아니죠. 그래서 네.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은행 창구에서 원금 상실, 원금 뭐 손실 우려 없다고 거짓말해서 막 이상한 거 팔았잖아요. ELS도 예, 팔고 뭐 채권이니 러시아 뭐니 해서. 펀드도 네. 팔고 그래서 손해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아직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주식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네. 당연히 자기 책임하에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조심스럽게 네. 소액이라도 예. 일단 여윳돈 또는 비상금 조금씩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우리 서민 중산층 청년들도 네. 이렇게 배당도 조금 받고 소득을 늘려 나가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개내기도 그렇고 우리 사회 경제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광수 박시동 두 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한 ETF 사봐라 뭐 삼성 사봐라 해서 저도 그냥 샀어요. 근데 굉장히 그 큰 돈은 수익이 좋으시다는 없었어요. 얘기가 있어요. 큰 돈 없어서 저도 정확히 예.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0, 400 있었고 했는데 네. 지금 수익률이 50%는. 어이구 세상에. 그러면 요 정도면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내다 팔면 한 500만 원 좀 돈 되잖아요. 100 예. 얼마? 아니 100 얼마를 어떻게 봅니까? 알바를 20일이나 100 얼마 버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열심히 하지만 네. 이런 걸 병행해서 네. 조금씩 늘려나가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주가 조작 같은 거에도 분노하게 되고 예. 오너리스크에도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한반도가 그렇죠.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예, 예. 다양한 사회하고 본인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투자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이광수 대표님의 책이 저렇게 해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설득력 있는 책이다.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아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거고, 뭐 각자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은 뭐 저축,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금 예금 원래 넣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ETF도 넣어보고 뭐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주식에 뭐 일부 담아보고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니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그 민생경제연구소의 그 임세현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과거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예,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또 훌륭한 어떤 그 경제 감각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물어봤다가 한 2주 전에 삼성이 더 오를까요? SK 하이닉스가 더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놔두면 빈부의 격차가 불평등은 확대될 거다. 네. 그 점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그 격차가 왜 벌어졌을까?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 해본 적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할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중첩돼 있는데, 예. 자 돈이 없는 건 어떤 근본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해결은 안 된다. 예. 근데 첫 번째,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나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전 진짜요. 네네. 이게 뭐 편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편이 우리가 그 겨울날 뭐 이래서 여의도 광화문에서 응원봉 들고 세상을 바꿔냈는데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투자하자. 뭐 대한경제 부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 다 뭐라고 대부분 많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한테 불로소득을 자꾸 강요해? 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진보는
불로소득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넌 그걸 알기나 해? 그건 너무 이념주의적인데. 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주가 빠지면 너 책임질 거야?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자, 예. 제가 그럴 때마다 가장 대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라. 왜 나한테 하냐.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죠? 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해요? 일단 이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예. 이제 첫 번째 이게 불로소득이다.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면 불로소득일 수 있죠. 아니면 노동소득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종의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부터 보면은 항상 자본소득이 높았어요. 노동소득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진보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자본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과세를 하자. 아.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안 소장님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를 늘려야 됩니다. 예. 서민 복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런데 전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요.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성공했습니까? 계속 격차가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뭐냐면 네. 모두 다 자본자가 되자는 거예요. 모두 다 자본 수익을 얻자. 예. 그러면 빈부의 격차나 불평등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순회 복덕방을 만들 때도 제가 뭐 사실 1인 회사고 아주 조그만 거지만 제가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게 뭐냐면 투자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야 투자하고 어떻게 빈부 격차가 연결이 돼?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모두 다 자본자가 되면 저는 자본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왜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합니까? 전 자본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우리가 모두 다 자본자가 되자.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점에 와 있다. 좋은 수단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자본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이 결실을 같이 나누어주면 예.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다. 너 주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않지. 빈부 그렇죠. 격차는 더 커지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투자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본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네. 진짜 세상이 바뀐다. 전 또 감정적으로 또 한 말씀만 하나만 드리자면 더 왜냐하면 예. 아니 저는요 박근혜 쫓아나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윤석열이 나와. 네. 아니요 이대로 가면 또 누군가 나올 걸? 왜 안 바뀌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 전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기 때문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전 안 소장님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진짜 바뀌죠. 저 안 소장님 기득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박근혜 쫓아날 때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바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래야 진짜 바뀐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대한경제부에 뭐 인세도 나오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 지도하에 주식 투자를 조금 해서 예. 그거 다 기부하시는데요, 뭐. 점점 중산층에서 중상층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근데 다 기부하세요, 저것도. 제 문제의식 이광수 대표님 거의 똑같은 게 제가 중상층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물론 제게도 행복이고 노후 불안이 좀 줄어들죠. 네.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분들, 서민들, 이분들이 중상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두툼해야지 사회 통합도 되고 범죄율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출생률도 올라가고 피라미드형으로 계속 소수만 계속 10%도 1%도 안 되는 이들만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네. 누가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자 부동산 정말 투기는 만국병이죠. 그건 정말 불로소득 물론 지도 뭐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예, 예.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경제학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관련 종사자들이야 일부 있겠지만 예. 근데 주식은 그야말로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불로소득도 엄밀히는 아닙니다. 경제활동에 정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법과 네. 제도가 보장을 해준 거고 네. 경제활동 참여소득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주 예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혁명을 공부하던 일부 세대가 주식을 여전히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편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저는 주식은 정확히 경제활동 참여소득이라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다시 진보 진영도 이제 아직도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버려야 계신 된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 책 저는 진보적 주식투자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책을 봤는데 네. 범진보층도 주식 투자를 해라 좀. 뭐 죽어도 안 했던 사람 어떻게 해요? 네네. 그냥 나는 예적금만 하겠다는 사람은 예적금만 하면 돼요. 네, 네. 또 뭐 조금 더 안전한 출자자 상품이나 채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를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약간 높은 적금 찾아다니잖아요. 네, 네. 우리 예적금 할 때도 예. 그냥 동네 적금 안 하잖아요. 네. 막 발품 팔고 이렇게 눈 팔면 요즘 예적금 금리 조금 더 나오는데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 서민 중산층 주식 투자하는 거 진보층 주식 투자는 뭐라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진보는 주식 투자를 하면 사회나 경제가 진보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고요. 정치적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되길 바라고요. 예. 절대 남북 관계 만약에 우리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이 남북 관계 이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가 무조건 주식 떨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남북 간의 대화에서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지는 리스크를 바라지 않고요. 예. 두 번째, 남북 경제가 막 협력하고 그 기업인들이 막 북한 왔다 갔다 그럼 하니까 만 갑니다, 만. 이제 소비가 우리 5천만 소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8천만, 9천만 소비자가 되고 예. 기업들 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경제협력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진보나 어떤 사회경제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진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 투자를 지금도 예. 이렇게 배관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예. 다만 어찌됐든 서민층이나 청년층들이 막 비투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예. 비투는 저희가 막 권유할 수는 없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의할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늘려나가는 게 좋다. 참여하자. 예. 저도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한 종목을 얘기하거나 분야를 얘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지금까지도 어떤 이 자산의 양극화가 정치에 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언론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까 이제 니 편 내 편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를 하고 네.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이라고 이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뽑은 정부가 어쨌든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환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특히 이제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 성향 언론들이나 레거시 언론들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주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디폴트 값 같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써봐야 뭐 이재명 정권 찬양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최근에도 보니까 조중동의 일면은 대부분 다 환율 얘기만 하고 보수 정당에서도 다 환율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도 보면은 환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환율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우리가 짚어봐야 돼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건 확실히 이제 서민 경제하고 국가 경제에 확실히 부담이 되죠. 네.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서민 경제에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고 예. 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거시경제 운영 차원에서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환율 상승의 원인은 뭔가라는 걸 좀 짚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이래서 한국의 경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예.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영향인데 예. 제가 볼 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약간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네. 지금의 한국은행 예. 금융정책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따 부동산 얘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2023년도에 갑자기 빠지니까 예.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면서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한국의 돈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누적적으로 지금 발현되는 거지. 그래서 후행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들어서 안정화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뭐 경제가 되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 예.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제가 환율하고는 다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빠지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나 그러니까 지적할 게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하나니까. 네네네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완전히 고환율 폭탄이 됐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윤석열 정권 때부터 환율 높았고 특히 비상계미에도 막 폭등하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 네.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 그럼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가장 OECD 국가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달러의 공급과 수요라는 점에서 달러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오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유심하게 보고 있고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안타깝죠. 예. 특히 이제 유학생들 또 단기 출장객들 여행객들 수입 물가 예.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관련 기업도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이 와요. 아, 고환율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고환율은 정말 솔직히 너무 힘들다. 예. 그러면 굉장히 저희 또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경제 정책 전반에서 경제 발전, GDP 상승, 주가 상승, 그다음에 부동산 좀 하향 안정화 또는 어쨌든 그 보합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 고환율 문제가 남아있는 건 분명히 큰 변수는 맞으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환율 대책도 잘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보도 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 시간을 좀 늘린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대부분 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자한다. 이제 요렇게 조금 제목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 시장의 개장 시각이 뭐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아까 안 소장님도 그건 도대체 왜 그렇게 정했는지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은행도 4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늘린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정규장하고는 또 뭐가 다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일단 거래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을 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늘어난다라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왜 3시 반이에요? 그냥 정한 거예요. 원래 3시였는데 예. 원래 3시였는데 30분 늘려서 예. 3시 반이었고 네. 그때 전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30분 늘어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만큼 일이 증가하는 그렇죠. 거고 예. 왜냐하면 장이 열린 기간 동안은 사실은 제의를 못하고 예. 장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 장 끝난 다음에 제의를 해야 되는데 예.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들 직원은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두세 배의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뭐 그게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이제 접근성을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노동하러 가야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에 그걸 거래를 못 하거나 일하는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 못 하면 예. 그 이외의 시간을 열려주는 건 전 개방성 차원에서 접근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네. 그런데 이게 과잉하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주식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겠네요. 또 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그만큼 소프트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교육
정책들이 잘 돼 있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무리한 투자, 막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투자 교육이. 네네. 그걸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언제나 거래하고 사고 팔 수 있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사고 파는데 예. 이미 이제 넥스트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예. 그게 이제 정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늘어나서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주식 거래를 예. 하게 되겠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식 거래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아까 이제 그 방금 댓글 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 그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 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언제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 14만 전자가 꿈의 숫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요 5만 전자도 안 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예. 무슨 10만 전자 언제 되냐 난리 났는데 10만 전자 돌파하고 예. 이제 어제 기준은 14만 전자가 됐다는 또 돌파했습니다. 예, 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팔면 안 매도 되죠. 안 하실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그리고 좀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어서 배당 금액도 봐줘야죠. 아, 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예, 몇백 번은 안 넣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예. 장기 보유하시겠다는 것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예. 주식은 오를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맞아요.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언제 판다? 예. 올랐다 떨어질 때. 폭 이제 뭔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싶을 때 그냥 던져도 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네네. 오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시라. 예.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오르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 예. 지금 막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안진걸 소장님처럼 진득하게 갖고 계시고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이 자신이 없거나 머리 아프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예. 진짜 ETF로 뛰어들어야 ETF 하세요. 됩니다. 하시면 되죠. 국회의원들은 그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개별 종목 주식을 안 되잖아요. 소유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ETF를 강조한 거예요. 본인도 그 수익률이 50%좀 예. 안팎된다고 공개도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ETF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면 ETF 많이 뛰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본인들도 맞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제발 좀 우리 이제 서민 중에 근데 이제 예. 돈이 없는데 하는 지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뼈아픈 지적이에요. 돈이 없다. 네. 우리 가구는 적자인데 무슨 주식 투자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 서민 중산층 빈민 청년 가정에 생활비를 확 줄여서 네. 기존에 쓰던 소비가 만약에 생활비까지 해서 300을 벌었는데 300을 다 썼다. 근데 만약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같은 게 확 줄어들었다 쳐요. 그러면 생활비가 남잖아요. 여유 비용. 300을 벌었는데 300을 쓴 게 아니라 300을 벌었는데 250만 쓰게 됐다. 예. 그럼 5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걸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져요. 주식 투자를 집집마다 1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 화폐처럼 지역에서 쓰게 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올해 모두의 패스라고 해서 네. 5만 원에 6만 원 정도를 내면 나머지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는 제도가 생겼어요. 획기적인 제도죠. 예. 대중교통. 그러면 그걸로 예를 들면 교통비를 많게는 몇만 원, 10만 원 안팎까지 줄인 사람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정책, 이제는 뭐 좋은 정책을 내면 분명히 생활비가 절감된다. 돈이 없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여윳돈이 생기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러면 예. 다 잘 찾아가지고 예. 아동수당도 좀 연령이 확대됐거든요. 만 7세에서 만 8세로. 그러면 이 만 8세 되는 가정은 10만 원이 매달 아이가 둘이면 20만 원 더 늘어나. 물론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이긴 하지만 전체 생활비 구조로 치면 20만 원이 절감됐잖아요. 여유 비용. 원래 썼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네. 국가 2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아이 둘이면.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돈에서 20만 원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 돈이 없는 건 맞지만 주식 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